자, 우리 교육정책기획안을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학습하시는 여러분들께 지금 기본 과정을 우리가 쭉 학습을 하고 있죠. 요 이제 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육정책기획안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그동안 교육정책기획안을 학습을 하셨지만 조금 이제 정리가 좀 덜 되셨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과정을 쭉 거치시면서 단단하게 어떤 그 뭐 본인만의 어떤 틀, 프레임을 완성하는 이런 어떤 시간을 갖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죠. 우리 교재의 앞쪽에 이제 각종 이제 뭐 연습 문제식으로 쭉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반적인 풀로 작성을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개조식으로 한 페이지 정도는 완성하는 이런 어떤 시간을 갖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실전 연습 과정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책 논술 과정을 우리 교재를 가지고 정책 논술을 하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충실하게 먼저 학습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 이제 교육정책기획안을 그동안 학습하셨던 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것들을 한번 핵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3편 부록편을 좀 보시면은 일단 정책기획하고 정책논술 그 예상 문제 리스트가 좀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어떤 그 전반적인 이제 시험 문제들이겠죠. 뭐 각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나왔던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어들만 이제 뽑아봤고 그 핵심적인 어에 관련돼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정책기획이랑 정책논술이 사실은 같은 주제로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도 이제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 다른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는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이제 우린 정책기획 쪽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 장학사 입장에서 지원하는 방안. 요거는 이제 시도별로 지원을 이제 한 경우죠. 항상 나오는 게 장학사의 입장에서 지원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모 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성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까지 쭉 좀 나열을 좀 해주고 구체적인 컨텐츠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주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페이지 수도 이렇게 한 6페이지 정도까지도 이렇게 허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심지어는 여기 지금 교육청 장학사라고 되어 있지만요. 아예 그냥 지역청이죠.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어떤 학교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뭐 학업 성취도라든가 각종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 그거를 분석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주제가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달라 이런 식의 문제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근데 대개 교육정책기획안이나 교육정책논술이나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요. 지금 한 10여 년 정도 흘러서 10여 년이 뭡니까? 더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이제 교육부에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거의 모든 문제는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빗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도 대부분 여기에 좀 걸리고 있으니까. 근데 대신 이제 주어진 문제와 제한점이 주어지고 자료가 주어지고 또 예전보다 자료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읽고 분석을 한 이후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기획안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보면 대부분 한 번, 두 번씩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본인이 충분히 학습을 하셨다 하더라도 주어지는 자료의 어떤 방향성 분석을 한 이후에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어지는 자료가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같은 핵심어라고 하더라도 기술에 나가는 방향은 좀 달리 가야 된다. 이렇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민주시민 있죠, 요거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점점 부각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교육부의 민주시민 교육도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에도 다 민주시민과 관련되는 그 담당 과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계획을 좀 분석을 해 보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이 민주시민하고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게 되지만 인성교육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고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차별화시키는가 요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력과 관련된 문제들도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기초학력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던 건 그냥 여기는 이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만 제가 이제 여기저기 나왔던 문제들을 보니까 중심 키워드가 이거였구나.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혹시라도 분석을 해보면 교육 격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교육 격차. 교육 격차가 지금도 특히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이런 어떤 뉴스 매스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 교육 격차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 매스컴이라든가 각종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큰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교육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사실 중하위층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요거를 관련해서 교육 격차를 기초학력 향상과 결부져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도 이제 우리 그 교육부에 이제 교육기회보장과라는 곳에서 기초학력에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안에 뭐 진단부터 시작해서 보정하고 뭐 학업 성취도 검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또 학교 내에도 뭐 팀을 구성을 해야 되고 등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시도에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학생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직원의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교육과정은 또 어떤 식으로 재구성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지는 문제나 자료가 이렇게 교육 격차, 특히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 학생들에게 이제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뭐 수립해 보세요라든가 창의적으로 기획을 하셔요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잘못 작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 기초학력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고 뭐 학습했던 것들 있죠. 이것들만 자꾸 떠오르게 되면 지금 주어져 있는 자료 분석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시험장 가시면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핵심어가 나오게 되면 자 이거를 내가 학습했던 내용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이것들은 좀 한쪽에다가 좀 잠깐 둔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시험장 가시면은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현상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현상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가 이런 식의 어떤 방법 접근이 좀 달리 가야 되는 거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원격이라든가 교육 격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기존에 꾸준히 있었던 기초학력 향상 방안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대로 시험장에 가서 그냥 그 적용하고 써 내려가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있잖아요. 지금 교수평 일체화를 위해서 교육청 지원 방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올해 이제 2021년도 이제 교육부 시험도 사실은 이거와 관련성이 있는 문제였죠.
사실은 교육평 일체화 또는 일체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일관성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 우리가 교육 과정 한번 살펴봤지만은 소위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교수 학습, 그다음에 이제 교육 평가죠. 이게 소위 일관성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소위 우리 교육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교수 설계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만한 것들이 설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설계라는 거는 이제 소위 교육과정 재구성을 우리가 늘 해왔듯이 이 교수평 일체화에 관련해서 소위 교수에 관련된 설계이죠. 그리고 그 교수를 잘 이루어질수록 하는 교육 환경 설계.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요 설계를 소위 학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소위 이제 교수자들이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이런 어떤 설계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전에 설계했던 거하고는 좀 달리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블렌디드 학습이라든가 뭐 플립드 러닝이라든가 이런 어떤 측면들이 예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지금 더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재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교원들에게 이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설계에 관련된 특히 뭔가 모형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육청 지원 방안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설계 모형 이런 것들을 이 모형이라는 게 뭔가 모델이잖아요. 모델이 있으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좋은 모델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 모델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보면 국가에서 만들어준 모델도 있고 또 본인들이 만들어준 모델도 있을 것이고 또 유명한 어떤 학자들이 만든 모델들도 있겠죠. 그런 모델들이 사실은 각축을 벌이는 게 더 좋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많은 어떤 우수한 연구자들이라든가 현장에서 소위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위 이제 모여서 그런 어떤 모델을 좀 어떤 그 설계하는 어떤 걸 제작을 해주는 거죠. 제작을 해서 이거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개발을 해주고 소위 보급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죠.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계 모형이 있다면은 이 설계 모형대로 이거는 이제 교수 학습 설계도 되지만은 평가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평가 모형이 물론 평가 모형이 예전에 이제 교육학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들어보셨듯이 뭐 타일러의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CIPP 모형이라고 해서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모형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그 중심 소비자들에 관련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평가 모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형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모형들이 있어요. 평가에 관련된 모형도 있고 또 교수에 관련된 즉 교수 학습과 관련된 모형들도 있는데 자 이런 모형들이 물론 이제 뭐 교육행정기관에서 잘 만들어서 한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현장에 있는 이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설계 모형이라든가 평가 모형 근데 합쳐서 그냥 우리가 설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 학습과 관련된 모형 평가에 관련된 모형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고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죠. 이번에 교육부에도 시험이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전에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교육부에서도 문제를 이거와 관련성이 있는 문제도 있죠. 근데 이게 5, 6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
요 문구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육과정의 평가 쪽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잠깐 좀 제가 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어디냐면요. 364쪽에 보면 364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평가는 뭐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요 앞쪽에는 이제 교육 과정과 관련된 얘기고 여기 숫자는 소위 교수 학습과 관련된 쪽이죠. 그다음에 평자가 평가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의 일체화를 위해서 교육청 지원 방안, 교육부 지원 방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5, 6년 전부터 이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시도교육청의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출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뭐 교수평 일체화를 꼭 해달라, 뭐 이렇게 지침을 주고 교육과정대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러면은 이 교육과정 재구성은 예전부터 해왔다라고 하면 수업에 대해서 즉 교수 학습에 대한 어떤 그 설계 모형을 직접 만들게 하면 어떨까? 평가에 대해서 모형을 직접 만들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모형이다라고 하지만은 교수 학습에 관련된 모형도 있고 평가에 관련된 모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평가에 관련된 모형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교수 학습과 관련되는 모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설계 모형인데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사실은 뭔가 부단히 이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분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도 이제 평가에도 이런 비슷한 문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 기획 문제로도 나온 거죠.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문구들이. 자, 평가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자, 평가에 관련된 문제가 아마 또 나오긴 나올 텐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목표에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모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평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어떤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하나는 교육 목표 도달도를 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또 하나가 있죠.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즉 하나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게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안점을 해달라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학교와 교사는 성취 기준에 근거를 해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성취 기준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취 기준을 일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스 상에 뭐 이렇게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성취 기준을 다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성취 기준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넣는 분들도 아마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다 되고 있거든요. 아마 또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늘 얘기 나오는 거지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사실은 교수 학습에 원래 교수 학습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거는 다 배제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학교라는 곳이 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잡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보면 학습을 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뭔가 진지하게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특히 수업을 교수 학습에 대한 교재 연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위 교자이죠. 교재 연구 특히 교수 학습과 관련된 모형을 만든다는 거는 엄두도 못 내겠다는 거죠. 그럴 시간도 없고 뭔가 그럴 만한 어떤 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도 안 돼 있고 끝나고 나면 다음 수업 해야 되고 또 학생들 오면 또 학생과 관련된 또 이런저런 해야 되고 더군다나 담임을 맡게 되면 왜 그렇게 잡일이 많은지 도대체가 그 교수 학습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다. 즉 본질적인 거에서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본질적인 걸 물어봐요. 이거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참 아이러니해요.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장 본질적인 거를 건드리거든요. 해달라고. 자, 그러면서도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성취 기준에 근거를 해서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해 달라고 하죠.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내용 같은데 내용과 기능이 성취 기준에
근거한 거거든요. 내용과 기준을. 그러면은 내용과 기능이죠. 그 기능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생의 행동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를 평가해서 교수 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표현이 딱 있어요. 교수 학습과 평가 활동,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수 학습과 평가의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하나 딱 나와요. 자, 이거는 결국은 교육 과정에서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본 거죠. 교수 학습과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교사가 교수 학습에 대한 설계 능력, 평가에 관한 설계 능력 또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교수 학습이라든가 평가에 관해서 기본적인 모형을 만들어서 소위 이제 보급해주고 확산해주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방안이라고 할 경우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수평 일체화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기획안 준비할 때 교수평 일체화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깊이 있게 내용을 하는데,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이냐, 교육부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제 기술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그 안에만 깊숙이 빠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막 외워가지고 학습이 되셨는데, 막상 교육행정기관에서 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지금 필요한 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수 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설계에서 그 하나의 모형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 모형을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지원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등장할 확률이 커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선생님들의 능력을 사실은 10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왜 그러냐면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곳이잖아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게,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게 바로 이 소위 교수평 일체화를 위해서 교수평 일체화만 이루어져도 우리가 이제 소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추구하는 인간상 있잖아요. 그 인간상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교육 과정인데,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해서, 인간상이죠.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해서 공동체 역량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시기에는 다른 역량들보다도 공동체 역량이 더 많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요 공동체 역량을 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겠느냐, 이거를 작성을 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논술력 문제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획안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획안이나 논술 같은 거 생각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먼저 이거부터 고민해요. 자,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우리 지금 사회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무엇을 요구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사실 교수평 일체화라는 거는, 아니 이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지침이나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교육부라든가 시도교육청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건 된 건데 뭘 지원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봐요. 교수평 일체화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이렇게 교수 학습하고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럼 그동안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육청에,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성, 창의성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 있죠. 자주적인 인간이 이제 소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소위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우리 이상적인 목적이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학교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을 길러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이런 거잖아요.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 학습에서 과연 선생님들이
자율성, 창의성을 길러주는 그런 어떤 모형, 그런 어떤 실천 활동을 했느냐, 이것들을 한번 각종 뭐 연구라든가 서베이라든가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아직도 현장에는요, 자율성, 창의성하고 거리가 먼 설명식 교수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인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곳 같은 경우, 특히 영재학교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학교들이 가보면 연구라든가 이제 실천적으로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하게 되면 목적이 대학을 가는 목적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교수 학습과 관련 설계들은 대부분 굉장히 그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설명식 교수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패러다임도 또 이제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이제 들어보면 아니 방향성은 분명히 바뀌고 있는데 뭐 학습자 중심이니 뭐 등등으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이루고 있는데 지금 교수학습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설명식 방법, 물론 이제 설명식 교수가 이제 뭐 안 좋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 설명식 방법으로 하고 있지. 모둠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교육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일관성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말 있죠.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교육과정에 왜 있을까?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만든 어떤 방향성과 같은 건데 아니 근데 현장에서 선생님들 모든 교과를 이제 물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을 다 일일이 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각종 연구물이라든가 뭐 각종 학위 논문들 이렇게 분석한 논문들을 이제 좀 쭉 보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현장에 계신 분들이 뭐 교과서라든가 주로 이제 뭐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교과형 도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하죠.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봐도 그럼 그분들이 기회를 분명히 주고 그걸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 아닌가? 근데 왜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좀 아직도 광범위하게 뭔가 기회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보면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소위 해본 적이 없는 거라든가 소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 교육청 지원 방안이라든가 교육부 지원 방안을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설계를 즉 모형을 만들 때 선생님들이 직접 국가에서 교육청에서도 기본 어떤 그 모형을 만들 수는 있죠. 개발을 해서 보급할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본인들이 소위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개발을 하려면 그 안에 여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용과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할 때 학생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내용과 기능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회를 준다는 거는 그러면 면밀하게 교육 과정을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분석을 해서 학교에서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뭔가 내용과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찾아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서 교육청 지원 방안, 교육부 지원 방안이 다른 방안이 아닐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해주되 학교 현장에서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그걸 만들어주지 못한 상황에서는 설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죠.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학습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도 평가하라.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뭔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교수 학습을 설계를 하고 평가 모형을 설계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과정을 평가하는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단 한 명도 교육 목표에서 미달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교수학습 같은 경우에도 자율성, 창의성을 길러준다라고 했으면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 특히 이제 탐구식 어떤 교수학습이죠. 탐구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좀 약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탐구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이 자율적으로 또 뭐 창의적으로 이제 서로 토의 토론도 하고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어떤 그런 경향성을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우리 중고등학교의 수업들을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직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 모둠을 짠다 하더라도 모둠을 짜고 진행하는 것도 선생님이 하시고, 예, 단순히 이제 우리가 협동학습에도 다양한 학습 어떤 모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진행을 하시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의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환경상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블록 수업이라고 해서 시간이 좀 이렇게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또 이렇게 이제 모둠을 짜고 하려면 교실 환경도 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있으면 더 좋은데, 사각형의 뭐 책상 딱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토의 토론 환경이 좀 여건도 잘 안 되고 설명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거를 좀 짜임새 있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그럼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 교수평 일체화인데, 교수평 일체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교수자가 얘기하고 이렇게 전부 다 대부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학생들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선생님만 바라보고 칠판만 바라보게 돼 있는데, 여기서 탐구식 수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사정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자체도 뭐 수행평가니 형성평가 중에 뭔가 수행평가를 색다르게 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교수학습 모형이나 평가 모형을 선뜻 이렇게 소위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를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시간은 가고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다른 일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담임을 하거나 또 부장이나 기획을 하시는 경우라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형을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몰두를 해보실 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자,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인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평가도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에서도 함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교수학습 설계라든가 평가 설계를 할 때도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면서 인지적인 영역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객관화시킬 수 있는 모형이 만들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일부 교과에서는 정의적 영역을 평가한다라고 뭐 태도 이렇게 적어놓고, 사실은 뭐 뭘 준비를 안 했다거나 뭐 준비물을 준비를 안 했다거나 뭐 숙제를 안 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좀 늦게 냈다거나 이러면은 거기다 체크를 하고 그거를 점수화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지적인 영역이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정의적인 영역에는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니까요. 정의적인 영역에 뭐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보면은 뭐 감수하고 반응해주고 뭔가 이렇게 뭐 조직화 시켜주고 나중에는 그걸 내면화 시켜서 인격화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평가를 담아 두려고 하는 어떤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설계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거죠. 현장에서 시간도 빡빡하고 또 뭔가 만들었으면 또 뭐 객관성이 떨어진다느니,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이제 일문 고등학교 2, 3학년한테 이거를 평가하려고 하면은 뭐 잦은 저항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이게 고민을 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정말로 뭔가 따라해야 될 모형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차라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딱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오죽했으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겠냐 이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될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교수학습이라든가 평가에는 가장 전문가이신데 전문가가 오히려 비전문가잖아요. 교육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뭐 교육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10여 년 근무했다가 이제 소위 교육행정기관에 가서 행정 업무를 많이 보잖아요. 기획 업무도 본다 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교수학습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신데 전문가들이 뭔가 하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말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가 된다는 거는 지극히 서글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교육 전문직은 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죠. 교육 전문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교육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신 분들을 이제 선발하는 시험인데 교육 전문직 하니까 남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은 전문직이 아닌가? 전문직이죠. 그분들이 더. 그분들은 이제 교수학습과 평가를 하는 전문직이시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그 교육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와서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잘 지원해 줄 것인가. 그래서 학교가 이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지원해줘서 이 소위 교육의 정책 이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보면 이게 교육 전문직인데 막상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임용고시 볼 때 한 번, 그 다음에 연구 수업할 때 한 번 그 학교에 비슷한 체제로 작성들을 해요. 누구나 다 비판 의식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소위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가진 적은 없이 그냥 뭐 같은 교과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이 하셔야 되니까 하고 한 번 하고 나면 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또 안 해도 된다. 또 일정한 어떤 나이가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연구 수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래요. 나는 일부러 연구 수업을 매년 한 번씩 해본다. 그래서 뭐 남들의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연구 수업을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한다.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의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의도가. 즉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분도 계셔요. 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어떤 뭐 설계 능력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보면 꽤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연구 수업을 왜 하시는가라고 이제 그냥 식사하면서 편하게 이제 물어보면 뭐 이제 뭐 교원 평가라든가 뭐 성과급 이런 거에 할 때마다 가산점이 있으니까 그냥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지금 이 제도가 너무 서글픈 것 같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본질적인 거에 몰두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거를 통해서 뭔가 전문성 신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셔야 되고 설계 능력이 좋아지셔야 되는데 설계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하고 이렇게 넣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만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어떤 그 설계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수업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하시다 보니까 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가산점이 있거나 또 무슨 뭐 성과급에서 점수가 있거나 이런 거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죠,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정으로 뭐 이런 점수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나의 설계 능력을 한번 좀 올리겠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모형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해보니까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런 면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바로 전에 보면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내용도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면 나항이죠. 이런 말 있죠.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이런 말 있죠. 결국에는 이 교육 과정에서도 뭔가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교수학습 평가도 설계를 해야 되지만 교육 환경 설계까지도 교육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선생님들이 소위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즉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수업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도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수학습과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환경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한 거를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 보려는 이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겠느냐, 이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 교육부에서도 가장 본질적으로 이제 부각이 됐던 거예요.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 문제가, 특히 이제 학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났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구 사항들, 그 다음에 또 뭐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특히 이제 그 IT 기기죠. 지금처럼 원격 수업과 관련된 어떤 이런 어떤 IT 기기를 그 활용하는 어떤 능력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보면. 근데 사실은 원체 적응력이 좋으신 분들이 교직에 계신 분들이라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그들에게만 시간을 줬더라면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응력이 좋으시고 사실은, 그리고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하셔요. 근데 뭐였냐? 학교가 스스로 교육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심지어 계약하고 뭐하고 학생들 등교하고 뭐 이게 자체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소위 제한을 두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심지어 출결 관리마저도 학교가 스스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무 계속적으로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하게 출결마저도 본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많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결 처리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지침대로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자율성, 창의성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는데 자기만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냥 하급 기관일 뿐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면. 그런데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줘요?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 그러면서도 본질은 계속 물어봐. 교수평 일체화를 위해서 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해야 된다. 문제 해결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소위 여기 교수학습도 학생들의 탐구식 수업을 위해서, 탐구식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 뭐 물론 듀이도 탐구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시알라스라는 사람도 탐구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절차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설을 설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지. 가설 설정을 내가 뭐 대학원 가서 뭐 논문 쓸 때 한번 해봤는데, 학생들 수업할 때 학생들이 뭔가 가설을 설정하면서 문제를 서로 간에 협력적으로 이야기를 토의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어떤 설계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 시간을 주질 않았어. 시간도 주지 않았고, 원체 작년에 원격 수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을 하고 있다가 오다 보니까 바로 또 평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바로 평가 들어가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작년에 1년 동안에 있었던 그 교수 학습의 모습을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거의 설명식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 왜? 평가를 빨리 해야 되니까. 학교는 또 급한 거예요. 시간도 없고. 왜? 학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설계를 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데다가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여건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어.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평 일체화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학생들의 창의력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는 하는데 여건은 하나도 안 돼. 뭐 좀 하려다 싶으면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깝깝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후사정을 더 잘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교육 전문직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정말로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만 우리 교육에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꼭 좀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기획하는 문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교육부도 나왔었고,
자,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거 있잖아요. 요 교원 역량과 요거는 역시 항상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주제를 갖고도 출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위 원격 수업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아마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했던 뭐 예를 들어 연수가 필요하다면 그 연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거지. 학생들의 어떤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연수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하는데 이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전문성을 말하는 건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두면서 아마 문제 제기가 주어질 그 상황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연수 제도가 필요하다면 연수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원 전문성에서 어떤 역량을 교원 전문성을 이제 소위 함량해야만 그게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에 이렇게 소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것들은 다시 설계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전문성 이제 향상을 위해서 연수도 해야 된다, 뭐 교원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 많이 나왔죠. 교권 종준, 뭐 업무 정상화, 회복적 생활 교육, 그다음에 학생 동아리 활성화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또 얘기 나오고 있죠. 학교 폭력 관련된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항상 주제가 나와서 언제든지 등장을 해도 괜찮은데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양상이 막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양상을 빨리 분석을 하고 파악해서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학교 폭력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것인가 이 방향성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거를 학교에다 그러면 이렇게 잘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학교 밖에서 학교 폭력 예방 그냥 뭐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 교육 뭐 정책들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건지 지극히 이 소위 말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죠. 전달을 시달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학교는 그 이제 소위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계획을 보고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대강을 만들어주고 안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제 학교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은 또 알아서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소위 주체적으로 교육 활동을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보면 하나 일일이 다 소위 교육청에서 뭐 간섭 아닌 간섭을 해왔죠 지금까지. 근데 그 교육청도 또 탓할 게 없는 게 교육부가 또 그렇게 해왔어요. 국민들의 요구, 교원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은 적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특히 최근에 이제 교원 성과급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교원 단체나 이런 게 말이 그렇게 많고 20년 동안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물론 2001년 그렇지 거의 20년 됐죠. 20년 동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교원들의 성과를 진짜 올려줬는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이런 제도를 분명히 교육부도 고민이 있을 텐데 이걸 왜 바꾸질 못할까? 우리나라 이 교육부나 이 교육청이 왜 계속적으로 관료적으로 되고 이 변화에 오히려 학교보다도 더 둔감하게 변하지 못할까? 그리고 교원들이 또 교원단체에서 그렇게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고 성과를 교육 활동에 대한 성과는 이게 다른 거랑 달리 이렇게 등위를 매기기 참 어려운 거다라고 학생들을 위해서 진정을 가지고 설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업하시는 분이 대충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수업 시간을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들 챙겨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있는 이런 구조하에서 과연 누가 열심히 앉아서 모형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학생들이 이런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왜 해야 되지?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학생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활 지도에 가산점이 있는 거만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 이게 이 제도가 성과를 올리고 정말 교원들의 어떤 교육 활동의 질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느냐 정말 의문이 많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못 바꾸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항상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 혁신을 위해서 이거는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도 아직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진로 탐색과 관련된 것들 당연히 그동안 한 번씩은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학교 문화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학교 문화는. 그리고 정책 기획을 할 때는 교육 정책 기획을 할 때는 이 학교 문화 있죠. 요거를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죠. 원체 좀 범위가 넓기도 해요. 넓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이 교육복지에 관련된 거 있죠. 요거는 별표시 꼭 해주시고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지원 정책으로 모 시도교육청 문제가 나왔었는데 교육복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문제, 다문화 문제,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도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좀 잠깐 좀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